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나요. 손주가 제 얼굴을 피하며 던진 그 한마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따라 입냄새가 심해진 것 같아 사람들과 대화할 때 괜히 움츠러들고 눈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치도 꼼꼼히 하고 가글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잇몸에서는 자꾸 피가 나고 그럴 때마다 치과에 가야 하나 고민하시나요?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치과가 아니라 부엌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치과 의사 김명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입 냄새와 잇몸 출혈을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재료는 바로 여러분 부엌에 있는 소금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으로 입냄새를 싹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중장년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구강질환과 그 해결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건강한 입속을 원하신다면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비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갑자기 입냄새가 심해진 분들 많으시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침 분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20대 때 분비되던 침의 양에 비해 60대가 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 입안 세균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입안에 유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혀 뒷부분과 잇몸 사이 틈새에 세균이 자리 잡으면 황화수소 같은 악취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물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취의 주범입니다. 그럼 양치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일반 칫솔과 치약으로는 이미 깊숙이 자리 잡은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강한 치약은 오히려 민감해진 잇몸을 자극해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물의 놀라운 효과가 등장합니다. 소금물은 침 분비가 부족한 노년기에 천연 항균 환경을 만들어 입안의 유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으로 각을 한다고 정말 입냄새와 잇몸 출혈이 해결된다고요? 너무 단순한 방법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학은 꼭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에서 온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최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 즉 염화나트륨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천연 항균제입니다. 2021년 대한치주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0.9% 농도의 식염수 가글은 구강 내 유해 세균의 수를 최대 68%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 그룹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소금물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세균의 수분을 빼앗아 사멸시킵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소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둘째, 소금물은 구강 내 pH 균형을 맞춰줍니다. 입안이 산성화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소금물은 이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소금물이 잇몸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치주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소금물 가글은 잇몸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출혈을 현저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0%가 단 10일 만에 잇몸 출혈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치과에서는 이런 방법을 권하지 않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종종 자연적이고 간단한 해결책보다 약물과 시술을 선호합니다. 단순한 소금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35년간 8,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이 방법을 권했고 그 효과는 항상 놀라웠습니다. 물론 심각한 치주 질환이나 충치 같은 문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이 모든 치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구강 관리와 경미한 문제 해결에는 소금물만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정확한 소금물 가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소금물 가글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니까요.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황금 비율 가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너무 진하면 오히려 잇몸을 자극하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미온수 1컵에 천일염 3g, 즉 작은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입니다. 이 비율이 0.9% 식염수로 인체 세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금과 천일염 중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세요. 일반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지만 천일염과 죽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등 잇몸 건강에 도움되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당장 집에 정제염밖에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정제염도 기본적인 항균 효과는 있으니까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이가 시리고 잇몸을 수축시킬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입안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온수, 즉 약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살짝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글 시간과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최소 30초에서 1분 동안 가글합니다. 이때 단순히 입 앞쪽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 목구멍 쪽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혀를 이용해 소금물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도 충분히 닿게 해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밤에 자기 직전입니다. 아침에는 밤새 번식한 세균을 제거하고 밤에는 하루 동안 쌓인 세균을 정리하는 것이죠. 하루 이에 이 시간대를 꼭 지켜주세요.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나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5일에서 10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습관화를 위해서는 최소 한 달간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일단 효과를 보신 후에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이니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소금물 가글을 권할 때마다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이 있으실 테니 미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소금물 가글만 하면 양치는 안 해도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은 양치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하루 최소 2번, 식후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치약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고혈압 환자도 사용해도 될까요? 소금물을 삼키지 않는 한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가글한 후에는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다만 매우 심한 고혈압이 있거나 의사로부터 소금 섭취를 엄격히 제한받은 경우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세 번째 질문, 입이 더 마른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가요? 처음 시작할 때 소금물 농도가 너무 진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금 비율보다 소금을 더 많이 넣으셨다면 농도를 낮춰보세요. 그래도 지속된다면 가글 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나요? 12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지만
농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점막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소금물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도해 주세요. 5번째 질문.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주 이상 꾸준히 하셨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 부비동염, 위식도 역류질환, 당뇨 등이 입 냄새의 원인일 수도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시죠? 제가 소금물 가글법을 권한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입 냄새 때문에 손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피하던 분이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비싼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한 지 2주 후 박 씨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이제 손자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안 난다고 해요. 오히려 가까이 와서 뽀뽀도 해달라고 하네요. 74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잇몸 출혈이 너무 심해 매일 아침 베개에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치과에서는 심각한 치주염이라며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인데다 당뇨까지 있어 수술이 부담스러웠죠.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했고 놀랍게도 10일 만에 출혈이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양치할 때 피가 거의 안 나와요. 게다가 7년 만에 설렁탕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잇몸이 아파서 못 먹었거든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65세 이정수님은 40년 동안 구취로 고생했는데 소금물 가글 3주 만에 입냄새가 사라졌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입냄새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사연은 71세 박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잇몸에서 피가 나와 입안이 쇠맛으로 가득했어요.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권했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죠.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한 달, 이제 잇몸 출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치과 의사도 놀랄 정도로 잇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이런 사례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소금물의 효과가 실생활에서 확인된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최대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도 마시기 전, 이를 닦기 전에 소금물 가글을 먼저 해주세요. 밤새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을 제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소금물로 1분간 가글합니다. 이후 평소처럼 양치를 해주세요. 아침 식사 후에는 일반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소금물 가글을 하면 오히려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음, 점심 식사 후에는 가능하다면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를 해주시고 양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평소처럼 양치를 해주시되 자극적인 치약보다는 순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잇몸이 약한 분들은 치약의 거품제가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저자극 치약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취침 30분 전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루틴으로 다시 한번 소금물 가글을 해주세요. 아침과 마찬가지로 물 250ml에 소금 3g의 비율로 준비한 소금물로 1분간 가글합니다. 이후 물을 마시지 않고 바로 취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부엌에 있는 재료들을 추가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빠른 개선을 보인 분들은 이런 파워업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재료는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중탄산나트륨으로 입안의 pH 밸런스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 250ml에 소금 3g과 베이킹소다 1g을 함께 넣으면 항균 효과가 약 20% 더 증가합니다. 특히 입 냄새가 심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몽씨 추출물입니다. 자연 항균제로 알려진 자몽씨 추출물은 소금물에 두세 방울만 떨어뜨려도 효과가 크게 향상됩니다. 건강식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잇몸 염증이 심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피가루입니다. 소금물 250ml에 계피가루를 작은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넣으면 항균 효과뿐만 아니라 구취 제거 효과도 뛰어납니다. 계피는 천연 항균 성분이 풍부해 입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다만 맛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효과적인 입 냄새와 잇몸 출혈 외에도 노년기에는 여러 구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세 가지 질환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 건조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이 마른다고 표현하는 증상이죠. 하지만 단순히 물 한 잔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 구강 건조증은 노년기에 침 분비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 당뇨약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에게서도 자주 발생하죠. 입이 마르면 단지 말하기 불편하고 답답한 수준이 아니라 충치가 잘 생기고 입 냄새가 심해지며 세균이 쉽게 증식하는 입속 면역력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강 건조증을 완화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가당 껌이나 사탕을 가볍게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이 좋고 혀와 잇몸 주변 근육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침이 분비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구내염입니다. 입안에 작고 동그란 궤양이 생기고 하얗게 벗겨지며 따갑고 쓰라린 이 구내염은 한번 생기면 밥 먹기도 말하기도 불편하죠. 이 구내염은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에 더 자주 생깁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나 아연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피곤하면 생긴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증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소금물 가글이 큰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의 항균 작용은 구내염 부위의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2번 미온수에 천일염 3g을 녹인 가글을 꾸준히 하면 염증이 빨리 낫고 재발률도 줄어듭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B군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쇠고기, 생선, 견과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너무 뜨겁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고 스트레스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치 관련 문제입니다. 의치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입 냄새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염증, 심하면 상처와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제가 진료했었던 76세 이정환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치과에서 의치를 해줬을 땐 편했는데 몇 달 지나고부터 입안이 계속 헐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밤에 잘 때도 불편해서 잠을 설칠 지경이었죠. 이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는 의치를 끼운 채로 주무신다는 것, 그리고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닦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전용 세정액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꼭 빼서 건조하거나 세정액에 담가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의치를 뺀 후에는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의치가 닿는 잇몸 부위에 세균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인데
소금물은 그 세균을 빠르게 제거하고 염증을 예방해 줍니다. 심지어 의치 자체도 약한 농도의 소금물에 20분 정도 담가두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신 분들은 입냄새도 현저히 줄고 잇몸 통증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입냄새와 잇몸 출혈 해결을 위한 소금물 가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 없이도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간단한 재료만으로 구강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소금물의 항균 작용과 pH 밸런싱 효과는 특히 침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치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치주 질환이나 충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방과 일상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소금물 가글만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 물 250ml에 소금 3g을 녹인 소금물로 1분간 가글하는 것.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노우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